출발지 사이트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에는 국채 금리의 4% 이상의 상승도 있었고요. 또 국제 유가의 급등도 있었고 그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 이게 너무 또 섣불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샌가 또 130달러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전일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쵸. 6%의 강세. 오늘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가 될 텐데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한 번의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떨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단야 선생의 1도 양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사이트S 단야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녹록치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좋았습니다만 국제유가,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하방 압력 키웠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설명한 대로 시장이 움직였어요. 우리 두 분 앵커님들 공부 안 하시는 티가 확 나는데 저희가요?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어떤 티가 났습니까? 지금 보면 읽는 현상을 읽어요. 네.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마켓머니 펀드는 8,600조 사상 최대 유동성이 넘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 그렇다면 11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중동 확전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락한 미국 증시를 보면 하락의 이유를 갖다 댄 것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기사들을 잘 볼 때 공교롭게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 주가나 지수는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미국 지수가 어제 상승 마감하니까 골드만삭스는 S&P 500 12개월 목표 주가를 6,300포인트로 올렸다라는 거를 어제 새벽에 발표했거든요. 결국에는 올리니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의 요 농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결국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자리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더욱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상황인데 향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까지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중동의 확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호조로 해서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낙관론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9월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 하회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오토론이라든가 리볼빙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최근 10년 내 최저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경기 부진, 둔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좋겠고 이런 요인들로 해서 다우와 나스닥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어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맥락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양봉 하락을 했지만 양봉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을 보면 이제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연료 전지, 비철 금속, 그다음에 모처럼 철강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또한 중동 불안이 나오기 때문에 석유, 비철 금속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유가와 비철 금속들의 가격은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의 어떤 전황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유가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에서는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숨고르게 나올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모바일과 IT 소프트웨어, 미디어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이크로가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에어 프로덕츠라든가 빌라드 파워, 쿠팡도 강세를 보였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든가 엔비디아, 알버말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버말은 알루미늄 섹터, 비철 금속의 대장인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석유와 비철 금속 주가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비츠라 에너지라든가 넥스트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니콜라, 테슬라, 어도비, 아마존, 애플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줬고요. 또 아울러서 테슬라에서 4680 채택됐고, 그 다음에 배터리 아메리카 행사 이런 것들로 해서 2차 전지가 초강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원유와 가상화폐,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아마존 하락하면서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마와 바이오테크, 통신, 헬스케어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지켜볼 때 주요하게 볼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을 때 직전 고점 131불대를 돌파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 130불대를 돌파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는 그런 국면이라면, 엔비디아가 131.3불을 돌파 후에 130불을 지지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을, 반도체주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만, 여기서 매물을 본다면 결국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아울러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메타를 보면 1.8% 하락하면서 이제 음봉이 나온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 신제품 출시가 다음 주 일정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속된다면 메타는 584불 지지하는 것, 이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반등 나왔지만, 반대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치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10일 날 이슈는 남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37불을 이탈하느냐 지지하느냐 관건이죠. 237불을 지지한다면 아직까지 로보택시 이슈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이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부각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와 메타, 테슬라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일본 증시 동향 어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호조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 그 총리가 경기 부양책 지시했다. 이것이 이어지면서 엔화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여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엔화 약세로 해서 지금까지 신고가 경신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엔화 약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빅컷으로 해서 잠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12월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 지표는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동의 전쟁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했을 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상 단행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수는 결국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가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휴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을 하면 관련한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나 선생과 함께하는 일도양다 오늘 이제 국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실망감을 먼저 좀 가져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나 선생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은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망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코스피 마감을 보면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지수를 갭상승시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최소 장 마감 시점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더니 약 4포인트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최소 4포인트 이상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했던 배경들 보면 미국의 고용으로 인해서 경기 연착륙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국내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 가계 기업 부채가 전 세계 3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비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자하고 원금을 갚으면 거기다가 유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면 지금까지 1%의 물가 상승률로 안정적이라고 했던 정부의 통계가 이제 유가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 여전히 기대치보다 하향 전망이 지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 하이닉스가 4%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실망감이 나올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 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일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원화 강세로 해서 1,345원대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지만 불과 3일 동안에 환율이 약 25원 가까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엔화 역시도 지금 어제는 약세였지만 이제 강세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원화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일단 수출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원화 가치가 또 약세로 전환했을 때는 수입 물가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또 4% 가까이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천연가스는 반대로 하락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대두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익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화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를 봐도 그러니까 자금 동향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근데 단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개인이 이 플러스가 된 게 마이너스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쪽에서 우리가 밝게 네. 제가 이제 오타를 냈는데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4% 이상, 6% 이상 급감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공모 청약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집나 같은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7조 7,500억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조 원에서 이제 186조 원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수익증권 역시도 약 1,500 정도, 1,500억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그런 인식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MA 역시도 자금 유입됐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이 7조 7,500억 유입됐다면 장중 변동성에서 하방 경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대기 매수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꼴랑 코스피에서 300억 매수 전환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800억, 그리고 선물에서도 2,600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10월 현재 누적 보면 코스피에서는 2,4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1,400억 순매수, 선물에서는 2,900억 순매도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모습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9시 37분까지는 1,640억 가까이 매도를 보였다가 1시 40분 시점에서 5,700억으로 선물 매수를 확 늘렸어요. 그러다가 장 마감 후에 3시 반부터 이제 마감해서 또다시 2,600억 정도로 매수를 감소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약 3,000억 이상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3,0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오늘 낙폭은 작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제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네. 우리가 대밀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증시 주변 자금에서 단기성 자금 유입했던 거, MMF와 CMA 이쪽을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래대금을 보면 이제 코스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평상 5조 5천억 미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한번 상승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전략을 통해서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섹터에 그래도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좀 제시해 주시죠. 어제 오후에 중국이 경기 회복 패키지 정책을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네. 관련주들이 어제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중국의 경제 정책 회복 패키지 했을 때 뭐 화장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중국 상장기업이나 이런 쪽들이 또 매기가 지속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 후에 숨고르기 들어갔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령 ADC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그다음에 요 전시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기업들 주가 매수가 유입될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숨고르기 했던 STO 관련주들 오늘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것들이 소규명 나왔기 때문에 STO 관련도 우리가 보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지만 네. 여전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증권형 토큰, STO 관련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화장품과 STO 섹터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7일과 4일에 제시해 주셨던 두 종목을 한번 좀 리뷰를 해볼게요. KNS와 이스트소프트 말씀해 주셨고, 와, 주가가 일단 KNX는 두 자리네요, 상승률이.
어제는 이제 우리가 4680을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두 자리이지만 소형주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컸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형주 맥락의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주전자 같은 경우 역시 목표가를 유지해야 되고 KNS도 마찬가지거든요. 4680 이슈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19,500원에서 21,000원까지 이제 한번 봤는데 17,800원을 지지한다면 KNS 같은 경우는 21,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17,8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섹터가 낙폭이 제일 컸고 오픈 AI 기업 가치가 200조 원을 넘고 그래도 각국에서 이쪽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한다. 바닥이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가격 하단까지 왔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1차적으로 15,700원에서 16,700원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도전해보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핫 이슈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예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역인데 네. 일단 여기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 게 뭐 유한양행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FDA 승인을 받았던 이슈 남아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라든가 리가캠이라든가 GI 이노베이션 이런 쪽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간이 작아요. 공격적인 분들은 리가캠을 보고 싶은데 간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GI 이노베이션 한번 노려보자. GI 이노베이션은 어제 단기 바닥권을 확인시켜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200원에서 시초가 한번 매수를 해보고 손절은 짧게 가겠습니다. 11,6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가는 좀 원대하게 14,500원에서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장 핫 이슈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시해 주시는 종목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기 때문에 어제가 대주전자 재료였고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지금 딱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간은 다니까 종목 특징적인 종목 있으시다면 두 개만 한번 꼽아볼까요? 시간을 보면 이제 핀테크 위크 관련주와 일라이 릴리가 플랫폼 기술이 계약 평가 체결했다 국내 기업과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STO 관련주들 갤럭시아 SM이라든가 K옥션, 빌리언스 같은 STO 쪽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릴라이와 플랫폼 기술 평가하면서 이제 펩트론 시간에 상한가거든요. 펩트론은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권리락 효과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요 릴리와 플랫폼 기술에서 오늘은 어제 숨고르기 나왔던 비만 관련이죠. 릴리,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젯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중에서 본다면 이제 핀테크 관련, STO 관련주들은 어제 조정을 잘 받아서 소기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집중해 본다면 네. STO 관련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세 종목씩이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 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좀 타셨네요. 어디 그러네요. 놀다 오셨나요? 아니,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셨어요. 아이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아프셨다 하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힘내서 또 시장 이야기 들여다봐야 될 텐데 오늘 이벤트 챙길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네. 나오지 않아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까요? 사실 그 앞선 발표됐던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이제 뭐 삼성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TSMC라든지 SK하이닉스는 좀 그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잘 나오냐의 문제인 건데 삼성전자는 사실 예측이 안 가긴 해요. 예측이 안 가긴 한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예측이 좀 안 가긴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뭐 기사도 보면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사업부 그 DS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출도 영업이익이 역전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 좋다. 근데 이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론이 나오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주가도 거의 바닥이잖아요.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뭔가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나쁘지 않아라를 보여주면 네. 당연히 부자 반등이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쪽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은 분이 보시고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죠. 목표가를 반토막 냈을 때도 대체적으로 다 그쪽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레거시 쪽은 SSD 쪽에서라든지 낸드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그냥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거시 쪽은 가장 안 좋은 거를 흔히 말하는 좀 대입을 시켰다. 흔히 말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흔히 말하는 공정 정도의 네. 마진을 가지고 낸드 쪽을 삼성에게 접목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 쪽은 순수하게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수율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최악을 갖다 댄 거라고 생각돼서 그거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SSD 쪽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레거시도 생각보다는 저는 안 나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어서.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기대를 가지게 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했던 것처럼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준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중심으로 특히 국내 소부장들도 힘을 좀 받겠죠. 더. 만약에 우리 기대 이하로 나온다면 안 그래도 기대가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는요. 기대 이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겨울 그럼 모건 스탠리가 이기는 거죠 뭐. 모건 스탠리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겠죠. 차별화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전반적인 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더 조정을 줄 수는 있는 요인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너무 좋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과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잠시 후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TCC 스틸, 철강주가 정말 강했는데요. 24%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6,000원까지 돌파가 된 채 어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 4680 배터리 테슬라가 뭐 LG엔솔에 주문했다? 네. 요 호재도 받아지는 것 같고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 늘 거다. 뭐 이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저도 이제 이걸 종목을 종가에 제가 종목 선정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장 개장 전에 그래요? 어제 개장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어제 개장 전에 이거를 이제 제가 종목 선택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재료의 반응을 할 만큼 주가 자체가 조정이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니켈 도금 강판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네. 그러니까 원 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지금 현재는 사실 글로벌적인 거의 독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일본에서 하고는 있지만 캐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TCC3 압도적이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동국 산업이 진입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원통형 배터리 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동국 산업이 이 시장이 뛰어든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흔히 말해 공급 과잉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동국 산업이 또 끌어올라오기에는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이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수혜는 TCS들이 좀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형 4680이 아주 그러면 되게 성공할 수 있는 배터리냐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4680 테슬라가 하니까 이게 뭐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도 지금은 4680 쪽은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잘 수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흔히 말하는 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용량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더 네. 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4680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용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도 상대적으로 니켈 녹음 강판 양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어떤 식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모양이 바뀌더라도 네. 개인적으로는 TCC 스틸은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중국 관련 수혜주들을 꽤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포트에 중국 관련주가 없으면 지금은 포머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꼭지를 잡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서 포트 내에서 중국 관련 수혜주는 하나 정도는 줘야 된다?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TCC 스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뭐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경기가 이 부양이 되면 그쪽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TCC 스틸 어제 그럼 급등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너무 추세를 돌린 것 같긴 하나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5, 6% 정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인데 이게 뭐 20% 이상 상승을 해서 위에 먹을 룸이 조금 줄어들긴 줄었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55,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또 급등으로 시작돼 버리면 룸이 짧아지잖아요. 네. 먹을 룸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어제 급등에 따라서 좀 조정을 준다, 막 한 5% 정도 조정을 네. 준다. 그러면 사실 좀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눌림목 없이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면 뭐 또 다음 또 제가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와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 수익률 자체가 지금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오늘 또 한 번 강한 상승으로 시작이 된다면 일단 나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눌린다면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까요? SM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 중국 발표가 되고 나서 엔터주도 좀 부각을 받는가 싶더니 이내 좀 다소 주춤한 것 같아요. SM 어제 0.3% 하락으로 67,0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SM 어떤 관점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엔터주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한 2년 전? 2년이 아니고 한 1년 반 전부터 엔터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 게임주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 K-팝 뭐 이런 거 얼마나 여전히 좋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K-팝이 무너졌다라는 건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K-팝의 인기는 저는 뭐 아직까지 또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전처럼 이런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로 볼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그 초동 판매량이 그 앨범을 판매하는 초동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어 5만 명을 꽉 채운다. 라는 거 해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월드 투어 하면 다 차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건 한계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10만 명을 더 할 수 있는 구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성장 모멘텀이 돼요. 근데 어쨌든 공연도 이제는 풀 스케줄이 다 찼어요. 그러면 매출이 인식되는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1년에 뭐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 정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 한 5만 명 정도 구장에 몇몇 명이 온다. 이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성장주로 보기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를 볼 때는 성장주로 이제는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M은 그러면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되냐고 하면 이제는 그래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 여기서 인기가 갑자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고정적인 매출은 이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주 측면에서 본다면 이만큼 떨어졌으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한 20배거든요. 근데 엔터주인데 아시는 것처럼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네. 뭔가 투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지금 내년 실적 기준은 PER 20배면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됐다. 물론 최근에 뭐 NCT 관련 악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NCT는 인원이 많잖아요. 물론 메인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예,
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아닌가요? 유닛이 너무 많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메인이 NCT 127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중요한 건 또 유닛을 또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NCT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뭐 에스파 지금 뭐 4세대 여돌 중에서는 또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초동 물량이 유일하게 4세대 아이돌 중에 신규 앨범이 그 빠지지 않은 성장한 유일한 또 여돌이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또 라인업도 좀 짱짱하다라는 거 감안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가 가장 중국향 익스포저가 사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국내 엔터 중에서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중 관계가 또 내년에 이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 가치주로서도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 어디로 책정해 볼까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항상 이제 정고점 정도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드리기 때문에 정고점 위치인 이 85,000원을 1차 목표로 제시해 드리고요. 55,000원이 깨지면 뭐 가치 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엔터 관심 없다 시장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55,000원 이탈되면 뭐 손절 라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받았고요.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는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답. 예. 너무 수준이 높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뭐 일단 할 거는 다 해놨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할 건 없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결과.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 일단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금투세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기업들 실적은 좋습니다. 그다음 매크로 환경도 좋아요. 일단은 시장의 베이스 주식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괜찮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줘야 될 건데 한번 뭐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천수답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금투세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 실적이 지금 좀 늦어지네요.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찍설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하도 이제 많이 하다가 근데 순간 보면서 이 종목 이만큼까지 많이 내려왔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최근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된- 인적 분할돼서 떨어져서 나온 코스피 상장이 된 종목인데 7%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36,000원 찍었는데 장중에 4만 원 코앞까지도 갔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사실 하나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수급적인 이슈죠. 그냥 패시브 자금이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해서 매수를 했던 네. 그 MSCI 관련 편입 관련 이슈로 들어갔던 방산주 ETF로 들어갔던 이런 패시브 물량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빠지면서 그 물량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이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매도세가 뭐 시장에서 추정하는 건 이제 한 400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니 이제 추가적인 물량 압박은 다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뭐 빠르게 지금 TC 본더 시장,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빠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TC 본더 시장을 빨리 진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를 뭐 대체한다건 이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치는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장에 진입은 할 거라는 거고요. 그 시장 자체가 캐파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 HBM 이제 4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등 관련 부분도 그 시장은 지금 현재 TC 본더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뭐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이 그쪽 그러니까 그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하나비전을 통해서 이제 CCTV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으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이것도 저는 중국 경기 기대감이라고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구한신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오래된 것들을 또 고쳐 쓰자. 이거를 이제 우리로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네. 딱 그거 있잖아요. 제 처음에 어릴 때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떤 바보가 그
헌집을 주는데 새 집을 주지? 했는데 그 중국이 그 정책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관신을. 아무튼 그래서 이관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노후화된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 교체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CCTV가 단순히 뭔가를 그러니까 녹화만 한다라는 측면, 기록을 남긴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AI가 접목이 많이 됐어요. 네.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흔히 말하는 이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고 들어가면 네. 반도체 쪽에서의 뭐 TC 본더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올라오는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캐시카우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 이 인적 분할 되기 전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가 한 7천억 정도가 됐거든요. 7천억 정도.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때는 사실 이만큼 HBM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장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HBM 시장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지금 보면 한 1조 9천억이 안 된다라는 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딥밸류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의 한 7천억 이상의 밸류를 받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큰 흔히 말하는 이 반도체 밸류를 받는데 이 정도면 너무 조금, 저평가다. 너무 저평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 뭐 소위 말하는 비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네.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늘의 찍설주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 원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니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새롭게 떨어져 나간 종목들은 가격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디로 볼까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는 25,000원 정도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눌림을 주면 저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목표가는 한 45,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앞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꼭 손절가는 지키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잘 지켜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하단 25,000원, 목표가는 44,000원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설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네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얘기, 과연 이것이 바닥 신호일 것인가 아니면은 또다시 오만전자를 바라보게 하는 또 계기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관련한 내용들 쭉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 PD님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나와야 하는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들 애가 타고 있는데 PD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반등한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은 곧 주요 변곡점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근에 오만전자 막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오고 찍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돈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돈들. 과연 삼성전자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수급이 요즘에 굉장히 삼성전자로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간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는 바람으로 저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어제 장중에 또 5만전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6만 원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덕이었고요. 5거래 만에 무려 상승을 했는데 뭐 상승도 뭐 유의미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다행이다. 6만 원을 회복했어. 이 정도의 상승입니다. 불투명한 업황 속에서 외국인 매도는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주가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 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박히게 들으셨죠? 역사적 하단이다. 밸류에이션 매력 너무 크다. PBR이 뭐 얼마다. PR은 정말 지겹게 많이 들었지만
이 악재에 비해서 과장된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수의 그 의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내용들은 지금 사실 귀에 그다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들 삼성전자 시총 1위 종목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어제 주가 상승 보시면 정말 시원했습니다. 엄청난 강세가 나타나면서 18만 닉스를 복귀를 했고요. 이것은 뭐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 사실 반사에도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하이닉스 쪽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정말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양산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한 개 분기 먼저 선봉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장 선점에 따른 그래서 경쟁 우위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 우려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매수의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짜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비슷한 결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노란색이 삼성전자, 파란색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걸 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이 하락할 때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이익 부진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 주가 바닥 신호가 과연 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거 반등 신호가 되려면은 뭔가 앞으로도 좋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3분기가 뭐 영업이 10조 넘을 것인가 막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향후의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보세요. 데이터가 꺾이고 있어요. 이 꺾이는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연말 이후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또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이번에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주가가 고개를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상 컨센서스가 11조인데요. 10조를 하회했습니다. 9조 원대가 발표가 됐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1조 3천억 원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매출액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매출액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 실적 바로 발표가 됐는데 79조. 숫자를 보면은 역시나 예상 대비해서는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역시나 예견된 컨센서스 하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에 대한 이익 변화가 지금 부진함인데 향후 주가 흐름에 그래서 기대보다는 우려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다음 장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무려 20거래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도체 관련한 실타래가 너무 많이 얽혀져 있는데 이게 좀 풀려야지 시장에 얽힌 실타래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의견, 뭐 낮아진 실적 전망, 여기에 이에 따른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 발표가 된 영업이익에 대한 잠정치는 결국에는 9조 원대였죠. 이게 10조 원이 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9조 원대로 발표가 됐고요. 이걸 과연 시장이 실적 쇼크로 받아들일까요? 예상치 하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았지만 예상치 하회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오늘 주가의 방향성을 가늠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기대치에 충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올지라도 뭐 기대치에 충족한 건 아니죠. 예상치 하회했으니까.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상향 조정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이미 꺾여져 있는 지금 4분기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좀 고개를 들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시점으로는 단기 반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이 또 쏟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주가가 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빠지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또 동시효과와 개장 중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랑 함께 하시냐면요.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누굴까요?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름은 외우는데 제가 소속을 몰라가지고요. 예, 이사님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전략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은 이제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그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놓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걱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순환매 장세거든요.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기회는 다시 줄 겁니다. 9월 26일 날 기억하시잖아요. 하이닉스가 8% 강세 보였지만 이틀,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갔거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수직적이었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매수자리 충분히 줄 거기 때문에 어제 강세 보였었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강세 보였던 종목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충분히 노리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시작하게 되면 또 누가 강세를 보일까요? 바이오.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순환매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환매 노려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3분기 매출 79조 원,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80조가 넘기를 좀 바란 부분이 있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11조까지를 예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10조를 하회한 91조면 너무 좋겠죠. 9조 1천억 원이 발표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4%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는 좀 예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주가에도 좀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뭔가 실적 발표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또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성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이 장기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워낙에 이제 모멘텀도 부족하고 불확실성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뭔가 이제 테마주로의 이제 쏠림 현상도 좀 이어졌었고 또 이슈에도 민감한 장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는 뭔가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주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전일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시장을 좀 매수세로 보였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런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의 분위기를 좀 보자면 일단 지수는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7%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603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42% 내린 777선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이 오늘 가장 시장 반도체 쪽에서는 관건이 될 예정인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동시효과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삼성전자 관련한 실적 발표 내용을 먼저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디사이트 경제TV 황재희 기자 연결을 해서 자세한 발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사이트 경제TV 황재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79조 원,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방금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매출은 지난 2분기와 비교해서 6.6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분기와 비교해 12.84%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당초 증권사가 예상한 3분기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당초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매출 80조 원대, 영업이익은 10조 원대 초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 원 이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 10조만 달성해도 선방할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잠정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각 사업 부분별 구체적인 실적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이 2분기보다 약 1조 원 이상 감소한 5조 원대 중반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인 파운드리에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시스템 LSI 사업부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지난 3분기 약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부진하다 보니 삼성 반도체 사업에서 메모리가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은 더 커졌는데요. 메모리 사업 중에서도 수요가 높은 AI 반도체, 5세대 HBM이 올 3분기에도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5세대 HBM 양산이 3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고 3분기 디램 실적에 10%가량 반영될 것으로 예고했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은 일반 디램보다 3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 8단을 지난 3월 엔비디아에 공급했고 최근 12단 제품도 양산에 성공해 연내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메모리 1위인 삼성전자가 3분기 5세대 HBM 양산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달 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을 추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최근 5만 원대 후반까지 낮아진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 성장을 갈망하고 있고 분산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종합 메모리 반도체라는 강점을 살려서 4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황재희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사상 처음으로 실적 반성문을 내놨다라는 지금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영현 부회장이 잠정 실적 발표 당일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끄는 경영진에게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보내게 되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진이 앞서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으로 기술의 근원적인 경쟁력의 복원 그리고 보다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제시를 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투자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는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0.4%, 코스닥도 0.47%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약보합권 정도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선방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10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9조 정도 나온 상황이지만 이거 어찌 보면 쇼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뭐 희망퇴직 반대 얘기도 뭐 단독 기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부인을 했어요. 네. 사실은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끄냐면은 요새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미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8만 5천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쁘게 반응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현재 구간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도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데 이게 주가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조금 답을 내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는 좀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려감보다도 뭔가 좀 삼성전자 측에서 좀 어떠한 내용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5%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8%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 시작을 앞두고 1%까지 낙폭이 늘어났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7%까지 낙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장 초반에 어떠한 변동성을 야기시키게 될지 잠시 후 이어지는 개장 중계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네, 10월 8일입니다. 화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벤트 가운데서 우려를 했었던,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려를 했었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결과가 지금 장 전에 발표가 됐고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 굉장히 안 좋았던 업황 대비해서는 엄청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부회장은 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남기는 등 쇄신을 하겠다, 재도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할 정도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1% 아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8%대 6만 400원, 6만 원 선을 지켜내면서 현재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0.6%까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양시장 지수는 어제 뉴욕 증시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0.75% 다시 한번 2,600선을 하회하며 2,590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0.57% 하락한 776포인트 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0위권 내에서는 전체 종목이 모두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오히려 또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어제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장 초반에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기대감이 과연 실망감으로 변질이 될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도약이 나타나게 될지의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 구간 LG에너지솔루션은 1.3%대 하락,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이런 모든 전체적인 종목들이 푸른 빛깔을 띠고 있고요. 반면 어제도 강한 모습 보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4거래일째 이어지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빠르게 상승 전환을 성공을 하고 있고요. 휴젤도 1%까지 상승폭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고 리노공업의 주가도 0.6%대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앞서서 우리 단야 선생과 함께 확인했었던 시간의 거래 특징주 중에서 펩트론이 있었죠. 오늘 펩트론의 주가가 무려 23%대 급등세 나타나면서 현재 구간 6만 원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장 초반 엔터주 움직임도 좋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5%대 강세, YG 엔터테인먼트도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만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는 기관만 사고 있고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 또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움직임 중에서는 전체 섹터가 모두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운수장비 업종이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자동차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자동차 부품 일부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하락을 좀 큰 폭으로 나타냈었던 조선주의 반등이 다행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반등의 폭은 아직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보험 업종이고요. 1.43% 하락, 통신, 금융, 유통, 철강, 금속, 증권 순으로 오늘장 섹터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쪽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 테마 쪽의 부분들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자 붙은 모든 테마가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펩트론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봉 LS의 주가도 13%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재료 부품, 그리고 NFT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코스피의 특징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삼성전자 잘 버티는데요. 반성문 효과가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런 반성문 효과도 좀 있다라고 네.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제가 좀 전에 명태 소식도 말씀드렸듯이 네. 안 좋은 얘기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주가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일정 부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6만 원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셨지만 PBR이 됐던, 뭐 실적이 됐던, 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됐던 6만 원권 이하 같은 경우 저가 매수 영역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장중 일시적으로 6만 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만 원대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되면서 일단 저가 매수 이익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론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완만했었던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을 지켜주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장 초반 그러면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수급이라든지 대비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중동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유가도 상승하게 되고 뭐 국제금리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만 멈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제어를 하냐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봐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돈 그리고 민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란 같은 경우는 전면전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금쪽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금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좀 잘 말리게 된다라면은 저는 중동 뭐 전쟁은 지속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좀 더 커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연휴에서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그 중동 리스크 그리고 플러스 테슬라 번스타인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장이 하락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58%, 54%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1%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버텨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기아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 엔터 쪽의 주가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코스닥도 활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징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 이제 수급 흐름이 좀 시장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런 수급적인 모습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업종 자체 경우는 좀 파란불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경우가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를 앞두고 나서 이 로보택시에서 비관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오늘의 경우에는 2차 전지주에게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약주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업종별 상황 보니까는 제약주가 일단 장 초반 빨간불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출시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CPHI 2024 그러니까 세계 이제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다소 이제 참가를 하게 될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파트너십이라든지 또 지금의 경우 이제 생명보험법에 대한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또 제약주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방산주의 경우도 요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방산주 영향을 이어서 또 중소형 방산주까지도 빨간불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 역시도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전반적인 특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0.75%까지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보면은 이제 하락폭이 좀 유독 깊은 종목이 있다라기보다는 골고루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가는 0.6%대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5% 하락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러한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오늘 신문 헤드라인에는 다 반성문 효과인가라는 것이 도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 내용을 보면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다, 재도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것은 3분기 안에 HBM3E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네.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HBM. 약간 SK하이닉스가 올해의 경우는 HBM 쪽에 좀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게는 좀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견적 흐름 보니까 일단 반성문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사에서 좀 어떤 이제 방향을 좀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네.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미 하나의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HBM 쪽에서 어떤 조금 내용들을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물론 HBM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에 또 과매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인 매수의 경우 조금은 관망하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뭔가 외국인의 꾸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좀 외국인의 매도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매수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만 보게 됩니다. 주가는 6만 600원, 6만 500원 선에 등락을 보이면서 0.6%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적 부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네. 대비해서는 많은 큰 폭의 영업이익의 상승, 영업이익이 200% 넘는 것은 사실 물론 네네. 작년에 업황이 워낙에 안 좋았다라는 기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예상치를 우리가 다들 10조 넘기를 바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하회했어요. 근데 이게 잠정 실적 이렇게 나왔어도 실제 확정된 실적이 어떻게 또 10조로 갈 가능성이 너무 좀 허무맹랑한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런 적이 없어요? 잠정시장하고 본시장하고 틀렸던 적이 비슷합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제 잘 기억으로는 기억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제 혹시라도. 기억으로는 역바지 하죠 뭐 또. 아,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고 네. 봐요. 이제 4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3분기도 자칫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 실적에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2시쯤에서 디지타임즈라는 그 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HBM이 현장 검사를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상승 좀 전환이 됐는데 대량 양산이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사족을 달았거든요. 대량 양산이 쉽지가 않다. 근데 저도 이게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결국 HBM이 기존의 D램을 적층시키는 거예요. 쌓는 거잖아요. 그럼 D램을 봐야 되는데 이 기존에 있는 D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D램 그 10나노 공정을 보게 되면은 1A D램, 1B D램, 1C D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이스가 6세대니까 일시디램 양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HBM은 디램을 적승시키는 거고 그러면 디램의 기존 디램이었던 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아쉽게도 물론 이건 대회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좀 들어주세요. 1B 디램 같은 경우는 수율이 60%고요. 그리고 일시디 다음 모델인 일시디 램 같은 경우는 10%대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이스 같은 경우는 1B 디램 같은 경우 60% 그리고 최근에 개발에 성공한 일시디 램 같은 경우도 60%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HBM3E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내년에 양산이 될 HBM4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HBM4에 들어간 디램이 결국 뭐냐면은 일시 디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과연 선단 공정에서 엔비디아였던 대량 양산에 진입이 될까? 그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이쪽만 전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성문 나온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대한 반성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성문을 쓴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제 높아심일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HBM의 기초가 되는 이 디램에 대한 부분들, 1B 디램, 1C 디램이었던 수율을 삼성전자는 올리는 게 제가 볼 때 급선무나 바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하이속으로 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정도였던 가격권, 뭐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하이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우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화면에 지금 전형의 삼성 부회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것들 좀 만들어줘야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앞으로 좀 극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얘기가 네. 좀 길어졌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날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0.3%까지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68,000원 선까지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 좀 사나요? 예, 파네요. 시티그룹의 매도 상위 이름에 탁덕하니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9거래일째 팔았는데 뭐 19거래에 파나 20거래에 파나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또 개인의 매수가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눠서 본다면 단기적인 매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매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향후 3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인데 4분기에도 지금 조금 꺾여 있고요. 내년에는 뭐 반도체 겨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또 다시 오니까 어떻게 좀 단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지. 일단은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면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 단기 관점. 네, 일단은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가장 중요한 HBM 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측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뭔가 좀 투자 심리도 개선을 시켜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또 내용들을 살펴보고 삼성전자 측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의 경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좀 낙폭 과대가 되었다. 이미 실적이랑 뚜껑이 열려졌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또 이벤트성이 또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삼성전자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조금 소외가 됐는데요. 오늘장 지금 19층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상승 그리고 장 초반에 좀 밀린 데 이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까지 반등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도 강보합권, LG화학의 주가도 현재 0.5% 강세, 그리고 카카오도 0.8%대 강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 강세, 그리고 1%대 강세 보이는 크래프톤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엔터주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좋은데 코스피에서는 하이브의 주가가 1% 후반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6%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이사님. 네.
일단은 2차 전지 말씀을 좀 드리고 방산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방산. 네, 방산이요. 방산 어제도 좋았죠? 네네. 일단 중동 쪽 보게 되면은 그냥 저는 오늘 뭐 흥구석이나 이런 단기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을 좀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테러라든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란지 이런 것들이 뭐 정유주의 강세를 보이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국방 안보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 진압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결국 방산 수요 쪽으로 이제 이게 이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폴란드 쪽에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가 끝이 아니라 뭐 서유럽 쪽에는 유럽의 어떤 확산이란지 중동 쪽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방산 쪽 같은 경우도 공격형 무기를 볼 것인가 방어용 무기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어용 무기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다고 봐져요. K9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어떤 침략 위협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 무기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K9 쪽 같은 경우도 유럽에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라크 쪽에서 천국 무기 구매를 했거든요. 결국 이것도 방어 무기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카타르라든지 이쪽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천국에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지상형 방어 무기 이런 것도 K9은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하늘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흐름이 좋은 LG 넥슨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방 무기들이 잘 팔리게 되면서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풍산. 우리가 K9이란지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탄도 분명히 계속해서 재구매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풍산 같은 경우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LG 넥슨이란지 풍산 같은 기업들 이스라엘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상세가 되더라도 네. 방산주는 꾸준히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 어떤 종목군들이 눈에 띄십니까? 네, 현재 이제 대화제약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대화제약?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었어요. 네, 일단은 대화제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이제 보니까는 지난 이제 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리포락셀의 그 위암 치료에 대해서 시판 허가 승인을 이제 중국의 NMPA로부터 획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도 하고 워낙에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투기성의 매물도 좀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만치료제 관련주라든지 또 지금의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제약바이오주에는 어느 정도 좀 훈풍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주들 안에서도 좀 재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를 좀 공략하실 때는 이렇게 급등이 이미 나온 종목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특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는데 오히려 급등했을 때 따라잡으시는 전략보다도 조금은 또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살펴보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의 급등 그리고 오늘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일라이닐리와 함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한 펩트론의 주가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63,2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사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인데 네. 상한가 기록해서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은 신나시겠습니다. 뭐 보유자분들은 좋은 소식이죠. 네. 네, 또 긍정적인 이렇게 좀 얘기를 나와주다 보니까는 주가도 역시나 조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좀 따라잡기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조금 아쉽긴 하시겠지만은 매수 관점보다도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만 네.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가 0.7% 하락세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엔터. 요거죠. 엔터주 좋죠. 네네. 이거 왜 오르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오늘 또 이제 재정 정책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엔터수 같은 경우도 소비와 연결됐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전에 그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국 관련주로 이게 사드 사태 이전에 대중국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할 때 컨텐츠에 관련돼 가지고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엔터가 같이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서 엔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엔터를 계속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짧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 또 출발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짧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의 어떤 부양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부양책 효과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뭘 봐야 되냐면은 앨범 판매량 봐야 됩니다. 올해 1분기 때 15개 분기 만에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좀 SM을 포함한 엔터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앨범 판매량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그렇게 상상외로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닥권에서 뭐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볼 수가 있겠지만은 추세적 상승 같은 경우는 결국 뭘 보셔야 된다고요? 앨범 판매량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중국 부양책 관련돼 가지고 좀 일단은 좀 짧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의 상승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1% 미만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히려 어제 워낙에 올랐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현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1%대 하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같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등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는 2%대 상승. 어제 급등했었던 LNF의 주가는 1%대 오늘장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 전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 볼까요? 전체 시장 보겠습니다. 네. 안 되나요? 전체 시장. 네, 보겠습니다. 금융업종, 의약품업종 모두 다 혼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비스업종 쪽에서의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네이버, 카카오, 엔터주의 강세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게임주 일부의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강보합권, 카카오도 0.5%대 소폭이지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크래프톤 주가 여전히 1%대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좀 흐름 좋았던 NC소프트는 반면 오늘장에서는 2%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의 주가도 여전히 1%대 강세. 이 카지노 관련한 종목 중에서도 강원랜드의 주가가 0.7%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르는 종목이 있다는 건 좋고요. 오늘 제약주 그리고 대형 의약품 업종도 괜찮습니다. 제약 쪽에서는 펩트론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봉 LS도 두 자릿수대 강세고요. 삼천당 제약도 1.72%. 그러니까 펩트론의 좋은 호재긴 한데 전체적으로 가치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반면 어제 한꺼번에 올랐던 HLB 그룹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데요. HLB의 주가는 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의 주가도 1.8%대 하락. 반면 ABL바이오, 시젠 등의 종목들은 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좀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 안에서도 좀 눈에 띕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주가가 2에서 많게는 4%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유통 쪽에서도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가가 2%대, 그리고 통신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음식료품 업종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오리온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끝으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공략해 보면 좋을지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정태근 이사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죄송하게도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가 예상이 됐을 때 DS 부분이 6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근데 하단 밴드가 5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반도체 부분에서 생각외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여기서 9천억을 빼게 되면은 5조 4천억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DS 부분 제일 하단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3분기 영업이익은 하이닉스 쪽으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상치가 6조 7천억인데 이렇게 된다면 1조가 넘는 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4분기도 현재 하이닉스가 7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삼성전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이게 일시디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현재 수율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시디램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HBM3 12단, 다음 모델이 HBM4 이쪽 같은 경우 12단 모델로 가게 될 건데 거기에 일시디램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HBM 쪽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연율에서 SK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정도 전고점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는 또 낮게 16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SK하이닉스를 네. 뿌리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오늘 코스맥스 말씀드려보도록 화장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국내 주요 화장품, 바로 이제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 워낙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품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의 경우 이제 쿠션이라든지 이제 파운데이션 제품을 중심으로 좀 그 수주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중국 법인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 성장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더 어느 정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회복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중국 현지 화장품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동사의 경우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중국 법인에 대해서도 공장 가동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2만 6,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코스맥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중국 쪽 익스포저가 큰 기업으로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근데 중국 부양책을 펼친다라고 해서 코스맥스의 실질적으로 정말 안 좋았던 이전 분기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따른 어느 정도 실질적인 개선 기대감도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뭔가 분위기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초점이 바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0.7% 하락해서 낙폭을 쉽게는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78% 하락, 삼성전자는 0.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개장 상황, 동시효과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안에 궁금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들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질문들 한 번씩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네. 오늘 삼성전자 조금 전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 이렇게 큐가 달려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전해주신 포인트인데요. 네. 8월에서 9월 외국인들이 4조 5천억 원 매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고 네. PBR이 1.4배, 역대 밴드 하단 위치에 하고 있다.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아니네요. 리노공업 목표가까지 주셨습니다. 22만 원. 하나씩 풀어볼게요. 외국인들 이제 매도 어느 정도 다 끝났을까요?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요. 아, 제가 이제 투자 컨설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최인원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네. 반도체 지금 사도 될까요? 반도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 싶은 종목이 더 많아요. 반도체를 산다면 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HBM만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네. 가격을 본다면 삼성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지금 사야 되고요. 사야 돼요. 반도체를 산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네. 외국인 매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매도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예. 8월, 9월 해서 4조 5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4조 5천억의 매도가 어디서 나왔고 왜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외국인의 매도 마무리 국면에서의 저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조 5천억의 매도는 최근 회자가 되고 있는 엔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매도 국면에서의 진행이죠. 예. 그럼 엔캐리 자금이 어느 시점에서 유입이 됐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지난해 12월부터 네. 올 7월까지 엔화의 움직임과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예. 엔화가 움직이고 금리가 방향성을 만들어가면서 이때 무위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입니다. 이게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4조 5천억 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그 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자금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네. 되는 국면이고요. 딱 4조 5천억 원을 팔았으니까. 대략 4조 5천에서 5조 수준인데 이제 거의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 네.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저평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죠. 네. 실적 나쁜 걸까요? 어닝 쇼크라고 하지만 사실 눈높이가 원체 낮았잖아요. 근데 네. 그 눈높이보다 더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은 거 어닝 아니에요? 쇼크 아닙니다. 어닝 쇼크 아니라고 물론 보세요? 시장에서는 10조 초반을 예상을 했는데 네. 9조 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낮기 때문에 쇼크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된다면 충당금을 쌓았죠.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충당금을 한 대략 한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충당금을 쌓았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1,400% 증가 추세 네. 흐름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270% 정도 증가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는데 지난 연도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저효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회복 단계에서의 수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충당금을 쌓은 부분이 실적이 다소 저하된 부분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죠. 4, 5, 6월에는 환율이 대략 한 1,400원, 1,480원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7, 8, 9에는 환율이 대략 한 1,440원. 그러니까 환율 상황에서의 좀 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계산 부분에서 좀 약화됐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요인으로 삼성의 실적에 대해서 다소 저하된 내용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다 가감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평가 기준으로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컨설팅을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줄 때 네.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어. 저평가 구간은 당연하고요. 리바운딩, 그러니까 반등의 시점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내에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오. 아주 높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오는 우려 섞인 여러 가지 내용들은 크게
고민 사항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선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원체 악재들이 많이 쏟아졌던 삼성전자이다 보니까요. 근데 대표님 네. 왜 탑픽을 리노공업 가져오셨어요? 소부장을 사야 됩니다. 아, 소부장 사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거워. 그거 언제 10% 올라가? 무겁죠. 그래서 투자 관점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네. 지수가 움직이면서 반도체 종목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소부장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쵸. HBM에 특화된 종목의 뭐 주가 흐름을. 한미반도체.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소부장을 끌고 갑니다. 예. 그러면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할까 고민을 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실적이나 전망이나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의 소부장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탑픽하는 것은 지난해 네. 소부장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판단해서 지난해 강했던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 그렇죠. 원체 좋았다 보니까요. 지난해 뭐 HBM 한미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긴 했으나 그 HBM과 약간 한 발 떨어진 종목으로 판단해 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난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최근에 사실 진짜 뭐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어서 그럴까요? 6개월로 봤을 때는 무려 20%나 빠졌거든요. 역시나 저평가된 구간에서 들어가자라는 맞습니다. 관점이신 거죠. 반등이 나올 때 지난해 강했던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습관처럼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예. 소부장이 갈 때는 뭐가 갈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난해 기억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 특히 리노코 같은 경우는 21년도 반도체 최호황 시절에 네. 실적을 이미 올해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실적도 기반되어 있고요. 지금은 업황에 관련되어서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황만 개선되면 바로의 주가 상황이 계속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네. 때문에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리노고 같은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도 넘겼었던 종목인데 목표가 일단은 22만 원으로 네. 리노공업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요즘 섭섭해요, 이 종목 군단이요. 조선주 꺾였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오늘도 부진하더라고요. 어제도 골이 깊었던 것 같고 오늘 뭐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정도만 네. 빨간불을 켜주고 있던데 자, 우리 대표님이 주신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조선주 과연 꺾였을까요? 원자재 가격, 후판 가격의 상승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좋게 보시나 봐요. 삼성중공업은요. 목표가 15,000원인데 자, 하나씩 볼게요. 네. 원자재 최근 랠리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담일까요? 아닙니다. 부담 아니에요? 네. 후판 가격 올라가면 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그래요. 가격이요? 후판 가격. 근데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1년 전에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가격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해당 내용으로서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근에 크게 하락하죠. 거의 3,800 수준에서 지금 2,000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죠. 근데 우리가 운임지수 볼 때는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컨테이너와 벌크. 벌크선. 네. 건화물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원자재, 그러니까 배 가운데가 비어 있는 배들 있죠. 여기 석탄이나 곡물이나 뭐 이런 등등등 원자재 기본을 축으로 해서 예. 그 운반을 하는 회사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초기 국면에서는 벌크선의 운임지수가 올라갑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원자재 이동이 많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막 좋아져서 국가 간의 물류 교환이 많아질 때 이때 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도 시장의 지금을 조선주가 판단한 것도 조금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네. 조선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언제나 우상향을 그려왔던 것 같은데 네, 조선업종이 단기적으로는 아니네요. 한 번에 방향을 잡으면 한 3년, 4년 갑니다. 아, 그렇게 길어요? 제가 삼성중공업 탑픽인데 삼성중공업 주가 움직임을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을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일단 차트 열고 확인해 보면서 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어땠나요? 한 2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4,000원대 출발해서요. 고점이 12,000원이니까 3배 정도 주가 올랐죠. 네. 그런데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연속해서 우리가 보는 최근에 방산이라든가 또는 그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처럼 연속해서 주가가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2년 전에 4,000원 주가였어요. 1년 전. 그렇죠. 4,000원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앞이죠. 2년 네, 전이니까. 그렇죠. 이게 7, 8,000원까지 1단계 상승을 보여줬어요. 약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4, 5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7, 8,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가는 주가의 상승이 또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죠. 조선주는요. 우리가 슈퍼 사이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있죠. 유효합니다. 지금 나오는 제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몇몇의 내용들을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조정 과정에서 부각되는 부정적인 이슈의 내용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내가 성급하지 않다. 좀 나는 여유 있게 좀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죠. 수익을 좀 조금 덜 보더라도 네. 안정적이고 느긋하게 가져가는 심리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업종에 대한 접근 충분히 현 시점도 가능하다.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길게 보면 진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구간마다 눌린 목이 있었는데 이걸 못 참는 거죠. 지금도 그럼 이 구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이 구간을 참게 된다면 올라간다. 그렇죠. 라는 모- 관점. 모든 주가는요. 좀 느리게 움직이지만 마지막 구간에 슈팅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아직 슈팅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슈팅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삼성중공업이 탑픽인지도 궁금하고 목표 주가 얼마 주셨죠? 15,000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의 지금 주가는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좀 많이 빠지면 9,000원 초반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11,0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레인지가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조정 네. 과정에서의 흐름인데 이 종목은 고점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요. 12,000원 돌파한다. 네, 당연히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지긋하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1단계 상승에서 목표점은 15,000원까지도 충분히. 다만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이다. 네. 하지만 주가의 저점은 현재 수준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추가로 더 빠질 위험성보다는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계좌를 열어봤을 때 수익이 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네. 슈퍼사이클 맞고요. 주가 상승 궤도에 있는 거 맞고요. 최근에 나온 악재들은 일시적인 영향의 이슈이고요. 네. 관심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포트에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종목이 무엇인고 고민을 한다면 삼성중공업 괜찮다. 좋습니다. 15만 원 1차 목표가로 저희가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참 어제부터 궁금했던 섹터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보택시 그리고 4680 달려있는데 자, 어제 이슈가 있었죠. 세 가지 키워드부터 또 열어볼게요. 일단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고요. 네. 중국 관세와 로보택시는 어느 정도 재료 노출, 선반영이 됐다. 네. 이제 목요일 저녁 7시면 로보택시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탑픽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요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던 종목 주셨네요. 센 종목이죠. 센 종목이요. 네. 자,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2차 전지는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다. 이제 추세 돌렸다. 그렇죠. 아. 이제 매도 어제 같은 개인 투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향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성급한 투자 네.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판이 바뀌었느냐? 4680 추가가 아니라 4680에 대한 그 주문 받았다는. 왜 그러하냐면 2차 전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캐즘이죠. 그죠. 수요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수요 감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2차 전지가 못 간 이유는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좀 과하게 했습니다. 과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사가 지금 설비 투자를 한 금액이 대략 한 7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연간 단위로. 1년에 3사가 대략 1조 초반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네. 그럼 영업이익의 6, 7배를 1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엄청 많이 했네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조금 빡빡해졌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볼 때는 기업의 성장성도 보겠지만 현금 흐름을 많이 봅니다.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게 될 때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양산 주문이 있었죠. 물론 당장에 이게 성과가 나질 않을 겁니다. 내년에 뭐 양산을 하고 뭐 12월부터 들어간다고 그렇죠. 봤어요. 시간은 좀 필요한데 설비 투자한 것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투자한 거에 대한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방향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캐즘, 캐펙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사그라드는 과정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의 방향이 전환됐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모든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될 때 대표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셀 봐야 되네요. 셀이 그동안 끌어올렸죠. 네.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가 갑니다. 아, 양극재. 양극재, 뭐 기타 전구체, 등등. 네. 어제 특이점에 온 2차 전지 업종의 내용이 뭐냐면 전 섹터가 다 올라갔답니다. 맞아요. 리튬까지, 니켈까지 다 가더라고요. LFP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체질이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셀사가 먼저 갔고요. 그럼 셀사에 대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 측면에서 이제 소재사, 양극재사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셀사의 주가 반등 수준 대비해서 양극재사는 아직도 한 20% 못 미쳐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소재 종목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센 종목이 세다. 최근에 11일 연속 상승하고 한 맞아요. 2, 3일 조정받고 있죠. 끝났다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센 종목이 더 가고요. 흐름에 있어서도 전반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소재사이면서도 여러 가지 또 중국과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적 가치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 탑픽으로 주신 거고 로보택시 그러면은 자율주행 공개 목요일에 되는데 네. 자율주행주는 지금 매력 없다네요. 아닙니다. 자율주행의 기본 모토가 되는 게 전기차죠. 자율주행 무조건 그쵸. 전기차가 진행이 가야. 되어야지만이 흐름에서의 모습인데 재료적, 2차 전지에 대한 재료적 가치 측면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재료는 조금 다소 약하지 않을까.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막 개화하는 쪽이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간의 엄청난 악재가 있었는데 호재가 계속 나오죠. 네. 호재가 생성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머티 지금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11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펼쳤었는데 오늘도 반등 나왔습니다. 0.6% 상승 보여주면서 12만 8천 원 선. 어디까지 볼까요, 대표님? 어제 다 빠졌는데 어제 다 올랐는데 얘는 빠졌었죠. 그러니까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빠진 거고요. 먼저 오늘 2차 전지가 다 빠지는데 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빠른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은 남들이 얘기하기 직전에 주식을 사는 게 수익률 나는 측면에서의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빠진 상황에서 최근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3개월로 봤을 땐 26% 올랐고 그렇죠. 6개월로 봤을 때는 한 8%. 그러니까 그렇죠. 근 3개월 동안 다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최근 3개월 동안 올랐는데 앞에 고점 14만 원 당연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돌파 관점에서 제가 이 방송에 또 나와서 더 그럼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지 한번 거기서 체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에코프로머티 지금 자리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어디가 괜찮아요? 1차적으로 여기 앞단에서의 가격이죠. 한 17만 원? 여기를 그러니까 길게라기보다는 나는 한번 샀으니까 수익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네. 흔들림에 나는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17만 원 정도까지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는 짧게 끊어가겠다. 뭐 주식은 종목이 많으니까 계속 옮겨타기 측면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뭐 14만 원 정도 선에서의 단기 측면에서의 접근도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라면 14만 원 그렇죠. 바라보고 중장기라면 16만 원, 17만 원. 맞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볼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